박영란은 25살의 화가였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의 딸로 자란 그녀는 어려서부터 과보호 속에서 인형처럼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스토커가 영란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란은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아, 더 이상 혼자 다닐 수 없어. 고성희가 딸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재가 추천한 임시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30살의 체육학과 출신으로 매력적인 피지컬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순수하고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최근 3년간 사귄 여자친구 홍미에게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어색했습니다. 지환이 언제 전시회가 시작하는지 물어보자 차 안에서 영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님이 물어볼 범인은 아니라서요. 지환은 화가 났습니다. 야, 나 네 운전기사 아니야. 성재영이 부탁해서 임시로 하는 거야. 영란은 엄마가 기사님이라고 했다며 당황했습니다. 지환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어떡하냐? 난 싫은데? 너 운전할 줄 알지? 그럼 네가 운전하고 가. 나 안 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영란가 차 문을 잠그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스토커 사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지환은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문 열어. 야, 박영란. 하지만 영란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지환은 영란가 정말로 겁이 많고 상처받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래, 문 열어. 그리고는 수화로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영란도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영란은 제니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지환이 운전해서 데려다 준 후 영란은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영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유그룹의 민정호였습니다. 해외에서 막 돌아온 그는 새로운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뉴페이스네, 누구냐? 민정호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엔 못 봤는데 괜찮다. 분위기가 신선하네. 너가 막 귀국하니까 여자애들 막 눈에 들어오지? 나도 그랬는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민정호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냐? 여자 나름이지. 하지만 민정호의 눈빛에는 사냥꾼 같은 위험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을 모두 가지고 놀다가 버렸던 나쁜 남자였습니다. 영란도 그런 여자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친 영란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민정호가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민정호라고 합니다. 영란은 당황하며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과보호 속에서 자란 그녀는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민정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지환이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환의 등장에 민정호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기사분이시군요.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겠네요. 차 안에서 지환이 물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오빠. 처음 본 사람인데 말을 걸더라고요. 영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정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환은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현유그룹 민정호라는 사람 알아? 민정호? 왜 갑자기 그놈 얘기를 해? 성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란한테 접근하던데 괜찮은 사람이야? 지환아, 그놈은 조심해야 해. 여자들을 장난감 취급하는 걸로 유명하거든. 성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한다고 나가서는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놈이야. 여자 문제로 말이야. 지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영란 조심시켜야겠네. 그래, 영란은 순수해서 저런 놈들한테는 쉬운 타겟이 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지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영란가 걱정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영란의 안전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환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영란을 지켰습니다. 영란은 지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오빠, 오늘 왜 그래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여요. 아니야, 그냥 조심하는 거야. 하지만 지환의 마음속에는 영란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 뒤에는 자신도 모르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라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화실 근처 카페에서, 미술관 앞에서, 심지어 영라가 자주 가는 문구점에서까지 민정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영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또 뵙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민정호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라는 어색해하면서도 예의상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림 그리시는 분이세요? 항상 미술 관련된 곳에서 뵙게 되네요. 민정호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림을 그려요. 와, 정말 멋지네요. 저도 예술에 관심이 많거든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전시회라도 함께 보러 가요. 그때 지환이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돌아갈 시간입니다. 민정호는 지환을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꾸 방해받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기사분이 참 열심히 일하시네요. 민정호가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지환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차 안에서 영라가 물었습니다. 오빠, 저분이 계속 나타나는 게 우연일까요? 지환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 조심해. 왜요? 나쁜 사람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직감이 좋지 않아. 영란은 지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지환의 말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정호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고성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가온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현유그룹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유그룹? 고성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유그룹은 슈올즈보다도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네, 문화사업 관련해서 협력하고 싶다고 하네요. 누가 오는데? 민정호 이사라고 합니다. 고성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호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영라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남자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흥미롭네요. 만나보죠. 미팅 당일 민정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유그룹 민정호입니다. 고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간에 민정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따님이 미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고성희는 놀라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우연히 피트니스 센터에서 뵌 적이 있어서요. 정말 우아하시더라고요.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유그룹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영라의 결혼.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영나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따님과도 인사드리고 싶네요. 고성희는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드리죠. 집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영라에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현유그룹에서 좋은 분이 왔는데 너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더라. 누구요? 민정호라는 분인데 너 아는 사람 아니야? 영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그 남자가 현유그룹 사람이었다니. 아, 알 것 같아요. 어머, 벌써 알고 있었구나. 그럼 더 좋네. 이런 좋은 인연을 놓치면 안 되지. 하지만 영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환이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라는 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그 민정호 씨가 현유그룹 사람이래요. 엄마가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를 받은 지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란은 고성희의 강요로 민정호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고급 호텔의 라운지였습니다. 영라 씨,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민정호가 신사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영란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영라 씨가 정말 훌륭한 화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작품을 직접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직 전시할 만한 수준은 겸손하시네요. 다음 주에 있을 미술 전시회에 함께 가시는 건 어떨까요? 민정호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영란은 망설였습니다. 한편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환은 불안했습니다. 영라가 들어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지환아, 큰일 났다. 민정우 그놈이 영라한테 본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뭔 일이야? 현유그룹에서 가온재단에 협력 제안을 했대. 근데 그게 다 영라 때문인 것 같아. 지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형, 나 들어가 봐야겠어. 잠깐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일단 지켜봐. 하지만 지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안에서 민정호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영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영라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하지만 민정호의 눈빛에는 진심보다는 소유욕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환이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어머님께서 급히 오라고 하시네요. 민정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환은 민정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요. 영란은 지환을 보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구원자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영라가 일어서자 민정호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차 안에서 영라가 말했습니다. 오빠, 감사해요. 뭐가? 그냥 나타나줘서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지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정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정호는 예상했던 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현유그룹에서 특별 전시회 후원을 제안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 오픈 행사라고 하네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영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민정우 이사께서 특별히 영라 양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성이는 즉시 영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영라야,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 현유그룹에서 후원하는 특별 전시회에 너를 초대한대. 저를요? 응, 민정호 씨가 특별히 부탁했어.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영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화가로서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언제예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이야. 아, 그리고 이번엔 지환 씨는 동행하지 않는 게 좋겠어. 비즈니스 모임이니까 격식을 차려야지. 고성이의 말에 영라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 기사님과 함께 가면. 영라야, 네가 언제까지 운전기사에게 의존할 거니?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야. 그날 저녁 영라는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토요일에 전시회 가는데 엄마가 혼자 가라고 하세요. 지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전시회? 현유그룹에서 후원하는 젊은 작가 전시회요. 민정호 씨가 초대해 주셨어요. 안 돼. 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 남자 믿을 수 없어. 뭔가 꾸민 일 같아. 영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화가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 전시회장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환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영란은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정호가 보낸 차가 데리러 왔습니다. 전시회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유명한 갤러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영라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라를 맞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멋진 전시회네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 있어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민정호가 영라를 이끌고 갤러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어느새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영라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프라이빗 전시 공간이에요. 특별한 손님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민정호가 말했습니다. 영라는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당신 때문이에요. 민정호가 영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영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이제 시작인데. 민정호가 영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영라가 소리쳤지만 프라이빗 공간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라 씨, 진정하세요.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민정호가 영라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영라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다급하게 지환의 번호로 연결하였습니다. 지환은 갤러리 근처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라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라야? 하지만 들리는 것은 영라의 비명소리였습니다. 놓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환의 혈관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영라야. 어디야? 어디에 있어?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환은 즉시 차를 타고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한 지환은 미친 듯이 영라를 찾아 헤맸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프라이빗 전시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환이 그 공간으로 달려갔을 때 민정호가 영라를 벽에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아, 지환이 소리치며 민정호를 밀쳐냈습니다. 민정호는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영라야, 괜찮아? 지환이 영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영라는 지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무서웠어요. 미안해. 내가 늦었어. 이제 괜찮아. 민정호가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무단 침입을. 지환이 민정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라는 내가 지킨다. 다시는 건드리지 마. 뭐, 고작 운전기사 주제. 민정호가 달려들려고 했지만 지환의 체격과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영라야, 가자. 지환이 영라의 손을 잡고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영라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이제 안전해. 지환이 부드럽게 말하며 영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빠,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말하지 마. 이제 됐어. 지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라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오빠가 위험해진 건 아니죠? 영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를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지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지환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네. 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이야, 영라야. 지환이 영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오늘 너한테 무슨 일이 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 영라는 지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지환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저도. 하지만 영라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영라야, 전시회 어때? 잘 되고 있지? 영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환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이지환입니다. 영라 아가씨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에요. 벌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좀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환의 대답에 고성이는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영라는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일은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요. 왜? 엄마가 민정호 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일을 알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민정호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정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고작 운전기사 따위가 감히. 민정호는 즉시 사람을 풀어 지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환의 약점을 찾아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지환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라에게 한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이야. 자신도 언제부터인지 영라에 대한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보호 본능이었는데 이제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라 역시 자신의 방에서 지환의 고백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하지 못한 그 말. 영라는 자신도 언제부터인지 지환을 단순한 오빠가 아닌 남자로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평온함, 그리고 오늘처럼 지환이 자신을 구해주었을 때 느꼈던 감동.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성희의 반대, 민정호의 복수, 그리고 무엇보다 영라의 출생에 숨겨진 비밀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지환은 앞으로 닥칠 모든 시련으로부터 영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위험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멀리서 민정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 역시 영라와 지환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욕망, 복수와 음모가 얽힌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이었습니다. 영라와 지환의 사랑은 과연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